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지금 영상은 3월 19일 밤 10시경에 찍는 중인데요. 코인이 큰 조정이 나온 상황이나 여전히 저는 강세장 속의 소나기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 ETF 들어가기 앞서서 나의 투자 원칙을 한번 점검할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뭔가 사단이 나고 사고가 터져야만 나의 투자 원칙, 안전 수칙을 점검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 조정이 조금 이런 필요성을 느끼게 해줘서 다시 한번 잔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비트 이더를 50% 이상 가져가세요. 그리고 각 알트코인 한 종목당 5% 이내로만 투자를 하세요. 현금은 10% 내외로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한 코인 투자는 7년, 8년 해본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저 멘탈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단 비트 이더를 50% 이상 가져가면요. 묵직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이게 나의 구명 보트이자 구명 조끼입니다. 요게 뭐 배 뒤집어지면요. 이것 때문에 나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트코인, 우리 한국인들 정말 많이 좋아하는데요. 많아야 5% 이내. 내 알트코인이요. 한 20%, 30%, 50%한 종목당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그 변동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뭐 조정이 조금 나왔으니까요. 뭐 정말 숙련된 조교여서 알트코인 뭐 한두 개, 뭐 몰빵을 해서 뭐 그런 뭐 소수의 뭐 선택받은 분이라면 모를까. 웬만한 분들은 알트코인 몰빵을 해서 성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금 10%가 없으면요. 이렇게 심한 조정이 나올 때 잽을 날릴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린 돈이 없다, 돈이 없다 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예전에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여러 훈련을 통해서 이런 나만의 원칙과 뭐 사계절 흔들리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셨으면 좋아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했더니 뭐 비트는 못 사시더라도 그럼 이더리움이라도 사세요. 이자도 주고 뭐 좋습니다 하니까 이더리움 편향 방송이다, 질린다, 뭐 이런 민원이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작년 내내 정말 꿋꿋하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참 부모님이요 어렸을 때 잔소리하는 게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요, 뻔히 잘못되는 게 보이니까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너 거기로 가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계속 할 수밖에 없더라. 저도 똑같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간다는 말은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수익률에 만족을 한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우리는요, 한 두 배, 세 배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코인 하면 뭐 다섯 배, 열 배 기본이지. 한번 코인을 벗어나서 생각을 해 보실까요?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 아니면 노동을 통해서 두 배, 세 배 버는 게 쉬울까요? 한 5년, 10년 걸려도 쉽지 않은 게 주식과 부동산일 겁니다. 근데 코인만 들어오면 두 배, 세 배는 기본이다. 아닙니다. 역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트 이더 수익률만 하더라도요. 저점에 들어오면 지금 벌써 뭐 다섯 배 넘게 수익 가는 분들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욕심을 덜 가져가자. 왜요? 비트 이더는 뭐 상폐되지 않잖아요.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거는 좀 기본으로 가면서 만족을 하고 알트코인은 자잘하게 뭐 몇 개 투자를 했는데 뭐 터지면 감사한 거고요. 안 터지면 많은 겁니다. 알트코인에 내 인생을 걸 필요가 없어요. 엄청난 변동성에 훈련되지 않으면 다 털리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터지면 감사하다. 안 터지면 많은 거다. 이런 마인드를 좀 장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조정이 오면 큰 시총 위주로 사세요. 스테이킹 되는 거에 투자를 하면 좋습니다. 변동성을 안 보니까요. 변동성이 오를 때는 좋았는데 조금만 떨어지면 이제 얼굴색이 변하죠. 그리고 다른 거래소에 넣어두세요. 안 보려고요. 이 변동성. 정말 힘드니까 보기 싫어서 계속 드렸던 말씀이죠. 매도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조금만. 뭐 일정 호재가 시기가 정해진 호재 한번 팔아보는 연습하세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혹자는 이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최근에 뭐 반감기 이쪽 저쪽으로 해서 하락이 뭐 한 30%, 뭐 38%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지금 팔고 하락의 절반 팔고 뭐 저점에 사고 이런 거 하시면요. 코인 개수만 줄어들면 다행이고요. 빚이 남습니다.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코인만 사라지면 다행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처음부터 빚지려고 할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다가 안 되니까 빚만 남게 된다. 제가 단타를 뭐 한 4년 해봤거든요. 웬만한 것들은 다 4년 수준 겪어봤는데요. 잘했어요, 심지어. 그러나 10번을 하는데 한 7, 8, 9번까지 맞추는데요. 딱 한 번 잘못 맞추잖아요. 예를 들어 상승 트렌드인데 하락으로 잘못 맞추거나 물타기를 잘못하거나 이러면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결국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그때 빚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거 다 해봤는데 빚만 남더라.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세요.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도 아직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내 포트폴리오나 원칙을 어떻게 가져나갈지 조금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더리움 ETF 얘기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은 결론부터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ETF 승인 확률 5월 달에는 약 40% 보고요. 8월 달에는 약 70%까지 봅니다. 왜 그러는지 이제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사실 5월 달은 50%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조금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3월 19일에 피델리티가 한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데요. 이더리움 현물 ETF 수정안을 제출을 하면서 현물과 선물 시장 간의 상관관계를 다뤄. 이렇게 외계어를 쓰면서 엄청 복잡하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뭐 다 100%, 99%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일단 현물과 선물 시장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결국은 현물이나 선물이나 똑같다. 왜 선물 ETF는 이더리움 승인을 해주고 현물을 안 해주느냐? 그래서 비트코인 ETF도 승인이 됐었고 법원도 그레이스케일에 손을 들어줬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5월 23일 날 바네크의 최종 마감일 때 거절을 하면 SEC 너네들 가만 안 둘 것이다. 지금 네이트 제라시라는 ETF 스토어 최고 경영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EC는 지난해 10월 이더리움 선물 ETF 이미 승인을 하지 않았느냐? 선물했으면서 현물 거부할 계획이면 왜 그렇게 했는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를 많이 이제 초창기에는 한 70%, 80%까지 예상을 했는데요. 3월 19일자 밤늦게 비트와이즈의 매트 호건 CIO가 월가가 이더리움 현물 ETF 수용 준비가 덜 됐다. 아직은 비트코인에도 적응하기가 바쁘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약간은 애매한 이런 좀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이건 조금 한 3월 16일에 지난 기사긴 하지만 폴리마켓 이더리움 현물 ETF 5월 승인 예상 확률 26% 기록 30%에서 이제 26%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3월 19일자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이 폴리마켓이 뭐냐면요. 직접 이제 블록체인 내에서 사람들이 돈을 베팅을 해서 그 확률을 가져가는 돈을 베팅을 하는 뭐 도박과 비슷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돈을 직접 건 게 26%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낮죠. 그래서 이게 왜 낮은지 저도 한 40%를 봤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소개를 드려 볼 건데 근데 또 8월은 높다고 했었죠. 한 70% 정도로. 그러려면 5월 23일 바네크가 이제 신청한 ETF는 반려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네크에게 문제가 있거나 이더리움에만 문제가 있으면 됩니다. 비트코인과 다른 또는 바네크 너만 잘못된 뭔가를 찾아내야겠죠. 이게 SEC의 지금 연구 대상이다. 주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3월 19일자 기사였는데요. 피델리티가 또 이더리움 ETF 수정안을 제출했다. 아까 그 기사와 뭐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스테이킹 기능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자, 수정안을 제출을 하는데 스테이킹을 추가했다? 약간 느낌이 싸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SEC는 스테이킹을 정말 싫어합니다.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크라켄도 그렇고 스테이킹 니네들 하는 거 중단해 막 고소를 하고 괴롭혔던 게 SEC인데 피델리티가 수정안에 안 해도 되는 스테이킹 기능을 추가했다. 이거 약간 느낌이 싸하죠? 자,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ETF를 피델리티가 하는 말입니다. 수정안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킹 제공업체에 일부 스테이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제출을 했다는 거죠. 자, 신뢰할 수 있는, 제가 단어 하나하나를 좀 뜯어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조금 주관적일 수 있겠죠.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킹 업체를 안 데려오면 어떡할 건데, 이런 쪽으로, 제가 볼 땐 오히려 피델리티가 이쪽으로 시비를 걸어주세요. 이런 뉘앙스로
안 해도 되는 지금 스테이킹 기능을 추가했다고 추리를 해보는 겁니다. 하나의 가능성으로요. 그러면서 스테이킹 제공업체는 하나 이상으로 피델리티 계열사를 포함할 수 있다. 이것도 SEC가 별로 좋아하진 않을 것 같네요. 자기들 계열사를 자기 스테이킹 업체에 넣겠다고 하니까 뭐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고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이더리움 스테이킹 대표적인 이제 리도 라는 뭐 거래소가 탈중앙화 그 스테이킹 하는 거래소가 있고 리도라는 코인이 있는데요. 이 가격이 9%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뭐 다소 하락했다. 자, 여기서 리도 어디서 많이 봤었죠? 제가 저번 시간에도 그랬었고 한 달 전에도 탑 10의 VC들의 1순위 그러니까 그들이 많이 투자한 코인들을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요. 한 달 반쯤에 했던 제가 집계를 했던 거 확실히 기억이 나는데요. 이 탑 10 중에 5개가 꼽은 코인들이 보면 솔라나가 있고요. 리도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요. 탑 10 중에 5개가 꼽았어요. 나 이거 투자하고 있다. 이제 왜 이들이 이걸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탈중앙화 금융, 그러니까 디파이까지도 다 이렇게 그들이 장악을 하면요. 사실 다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탑 10 VC들은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쪽을 결국은 이 세상에 올 거라는 이제 쪽에 베팅을 하고 뭐 로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투자를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비트코인과의 차이점을 SEC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겠다. 비트코인은 되고 너는 이더리움이니까 안 돼. 이거를 발견을 해야만 이걸 반려를 시킬 수 있겠죠. 5월 23일에. 그래서 스테이킹을 시비를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킹 제공업체? 좋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인증을 만들어 줄게. 뭐 급조를 인증을 새로운 걸 뭐 만들어 버린다든지 해서 시간을 벌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킹 제공 업체를 뭐 본인들이 만들어서 뭐 여기만 이용을 하든지 뭐 거기에 사람을 뭐 자기 아는 사람을 넣는다든지 뭐 저의 추리이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어떤 이유로든 시간을 끌어서 이때는 안 되고 8월엔 되고 이런 논리를 찾지 않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이제 추론입니다. 자, 5월 23일 바네크 최종 마감일이고요. 8월 7일 여기 5월 23일 바네크 그리고 8월 7일 아이쉐어즈라고 8월 7일 최종 마감일 있죠. 파이널 데드라인이라고 했는데요. 요 두 날짜만 중요합니다. 뭐 피델리티도 8월 3일에 있는데 블랙락에 비하면 미비한 거고요. 그러니까 요때는 안 되고 8월 7일에는 되려면 쉽진 않겠죠. 그러나 그때는 되고 지금은 되는 정말 묘수를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논리를 통해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비트코인은 좀 수월하게 된 경향이 있지만 이더리움은 순순히 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적어도 이속을 챙기든지 아니면 민주당이 워낙 이더리움 하지 말라고 막 탄원하고 그러잖아요. 뭐 상원 의원들이.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액션을 취하고 묘수를 개발하고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 제가 좀 70%, 80% 이상 보는 거는요. 8월 7일에는 된다. 왜요? 99% ETF만 넣으면 승인이 되는 블랙락이 최종 마감일이기 때문에 요거를 거부하면요. 게리 겐슬러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취업도 안 될 거고요. 미국에서 살 거면 모르겠습니다. 멕시코 가서 살 거면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살려면 레디 핑크 말을 들어야 한다. 이게 이제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또 하나 뭐 다른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스탠다드 차터드라는 은행이 이 친구 뭐 좀 알고 있나? 이런 기사를 또 제가 기사 내용 중에 찾았는데요. 제목은 뭐 단순하죠. 이더리움 내년에 14,000달러까지 오른다. 평범합니다. 올해는 8,000달러까지 이더리움이 올라가고 내년에는 14,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뭐 평범한 내용인데요. 뒤에 보면 조금 음, 힌트가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의 현재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구조적으로 중요한 덴쿤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고, 뭐 이미 끝난 얘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름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아, 여름이라 하면 몇 월을 얘기하나요? 우리 보통 얘기할 때 7월 아니면 8월을 얘기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8월 7일 아까 블랙락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5월보단 조금 8월 뒤쪽에 자꾸 무게를 싣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고 그러려면 SEC가 뭔가 논리를 준비해서 그때는 되고 5월엔 안 되는 논리를 저는 뭔가 개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고 있습니다. 향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5월 23일에 반려가 된다면 반액 급게 거절이 되면 정말 좋은 추가 매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내지 않고요. 지금 조정이 왔기 때문에 추가로 조금은 힘이 되는 말씀을 드리고자 몇 개 기사를 더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조정은요. 포모 중인 기관들과 국가에게 주는 매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조정에 무서워할 게 아니라요. 포모를 걱정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땐 포모가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가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한 예로 세계 최대 규모의 일본의 공적연금, 비트코인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왜 정보를 수집할까요? 비트코인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중이다. 공적연금이. 근데 이 공적연금의 운용 자산액은 225조 엔으로 세계 최대 규모 수준이다. 제가 하나로 계산을 해보니까 2002조 원이 나옵니다. 블랙락의 자산 운용 뭐 1경원이 넘는다고 하죠. 그거 이래로 가장 큰 숫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돈은 엄청나게 많더라. 근데 이들의 이제 비교 대상군을 볼 때 투자를 어디에 할까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비트코인, 금, 삼림, 농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 중이다. 근데요. 뭐 금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잃어버린 30년, 40년을 맞았던 일본의 삼림과 농지를 수집을 하고 여기에 투자를 할까요? 여기는 제가 볼 때 좀 제껴져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금과 비트코인의 싸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들은 당연히 투자를 확정지은 것이 아니다. 연구 여부를 검토해서 나중에 투자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투자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아직 투자 안 했다는 말이겠죠. 뭐 몰래 투자를 했으면 모르겠지만요. 공적연금은 사실 몰래 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지금 일본 공적연금이 대기하고 있다. 저는 포모가 느껴지거든요. 또 하나의 일본의 좀 포모적인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행사인데요. 일본이 참 어지간히 급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행사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4월 13일부터 14일에 개최를 하는데요. 한 달도 지금 안 남았잖아요. 근데 행사 의제가 미정인데 의제가 없습니다. 근데 막 지금 섭외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요. 한국어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이 일단 행사명은 있겠죠. 뭐 팀즈 웹3 AI 서밋 뭐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죠. 웹3와 AI 서밋이라고 하고 4월 13, 14일인데요. 의제는 아직 미정입니다. 향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의제도 없는데 일단 막 추진을 하죠. 일본은 안 그래도 그 규제를 어, 크립토 친화적으로 바꾼 걸로 지금 유명하고, 크립토 쪽에 많이 개방적으로 가고 있는데, 역시나 일본 정부에서 자민련의 어떤 뭐 부본부장이 나와서 일본 정부 환영사가 이 행사 아침에 진행이 예정이 돼 있고요. 뭐 거의 한 200명 가까운 대표들이 오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그 트론의 저스틴 선 대표 오고요. 서클도 오고요. 톤의 사장님도 오고 뭐 일본에서 하니까 당연히 아스타 와야겠죠. 아스타 설립자 오고 앱토스의 뭐 공동 창업자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일본 이제 행사를 크립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웹3와 AI 쪽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또 크립토 행사를 얘기할 때요. 두바이가 빠지면 서운하겠죠.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지금 이것도 두바이 행사도 4월 15일, 16일이고요. 또 홍콩 행사도 뭐 ETF도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앞두고 있고 5월쯤인가 홍콩의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하게 반감기 전후로 해서 땡기는 게 저는 여기서 포모가 느껴지거든요. 자, 이 두바이 행사의 주제를 한번 보시면요. 2024 두바이에서 개최한다. 크립토 불장에서 부자 되는 법. 여기 보세요. Learn how to earn maximum during the bull run입니다. 맥시멈을 벌게 해줄게. 그렇게 하는 노하우를 알려줄게. 지금 우리 불장 왔잖아. 이게 제목입니다. 참 재밌죠? 그러면서 주요 연사로는 트런 저스틴선 여기도 나오네요. 정말 여기저기 바쁜 것 같고요. 뭐 바이낸스 CMO 나오고요. 테더 CEO 오고요. OKX, 칠리즈 등등 100여 명 이상이 참여한다. 엄청나게 큰 규모로 수많은 이제 베테랑 크립토 인싸들이 나와서 돈을 어떻게 벌어서 부자가 될 것인지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포모가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이 상황에서 공포가 아니라 정말 포모가 많이 느껴지고 있고요. 강세장이 우리는 여전히 있으니까 힘내시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뭐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결론에 왔습니다.
원칙 없는 투자는 산들바람에도 정말 힘없이 날아가 버립니다. 정말 손쉽게 뺏을 수 있는 돈입니다. 원칙 없는 투자는요. 자, 이 차트는요. 4년 사이클마다 왔었던 고점들을요. 그냥 대략적으로 대충 이어놓은 겁니다. 저대로라면 대략 한 2.1억 원 정도의 비트코인 탑을 찍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뭐 제 생각과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실패를 통해서 수업료를 내고 배운 투자 원칙이 있어야만 1% 이내에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감정이 아닌 로봇처럼 이성적이고 계획적인 투자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